자, 페이지는 140페이지고요. 자, 생명 두 번째 파트 신경계와 호르몬. 여기는요 좀 외워줄 게 좀 많아.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외워줄 건 외워주시고, 알겠니? 그림 또 역시 빼면 시체입니다. 알아두세요. 자, 먼저 신경계와 호르몬이라고 했는데 여기는요 뭘 배우느냐? 잘 들어. 우리 몸 안의 상태는요, 우리 몸 안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항상 외부나 내부 자극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해. 뭐 제일 대표적인 게 체온 같은 거. 자, 아무리 더워도 살아있는 한 내 몸의 온도는 36.5도. 아무리 추워도 36.5도. 그치? 이런 식으로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항상성 유지라고 해. 알겠니? 이때 이 항상성 유지를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 항상성 유지를 담당하는 녀석이 바로 첫 번째 신경계, 두 번째 호르몬입니다. 됐니?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울 건 신경계와 호르몬, 항상성 유지와 관련된 얘기, 그걸 배우기 위해서 먼저 오늘 신경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신경계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대답하는 게 이제 상정이에요. 신경계, 자극과 명령의 전달 통로예요. 자, 지난번에 한번 잠깐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우리 몸을 컴퓨터로 구성된, 컴퓨터와 모터, 전선, 그 다음 CPU, 기타 등등 이런 걸로 구성된 비리비리비리 안드로이드라고 생각해봐. 로봇. 야, 그거 알지? 요새 로봇 막 겁나 잘 만들고 있는 거 모르냐? 유튜브 같은 거 안 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테슬라, 중국에 있는 모 기업들, 와 끝내줘. 야, 이러다가 진짜 집안에 너 집에 로봇 몇 대 있어? 이게 부의 척도가 될 수도 있어. 로봇 없어? 그지 새끼. 로봇 많아? 우와,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진짜 장난 아니야. 진짜 장난 아니야. 야, 우찬아, 너 친구 없잖아. 그치? 그럼 나중에 로봇하고 친구 먹으면 되지. 그치? 그러면 될 거야. 아무튼 내 몸이, 우리 몸이 로봇이라고 생각해봐. 알겠니? 요게 뭐가 있어? CPU가 있겠죠. 그 다음 눈깔, 광 센서, 소리 센서, 그지? 스피커, 맞아? 비리비리비리 관절 부분 모터, 맞냐? 그러면 각종 센서에서 정보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 그 정보를 어디로 보내? CPU로 보내겠지. 그런 다음에 여기서 판단을 한 다음에 명령을 내릴 거야. 그래서 내 몸이 움직이게 될 거야. 예를 들어서 눈을 딱 감고 있다가 내가 로봇이야. 눈을 딱 떴더니 어이, 건율증이 보이네? 건율증이 봤으니까 정보가 들어가겠죠? 빛 정보가 들어가서 저 새끼는 건율이다. 그치? 생긴 거 지라같이 생겼다. 뭐 이런 생각 들 테고, 그치? 명령을 내리겠지. 자, 오른손을 들어라. 손가락을 펴라. 놀랬어? 손가락 폈잖아. 그치? 이 손가락 아니잖아. 맞냐? 뭐 이런 식의 명령이 될 거 아니야. 자극에 대해서 명령이 전달되는 그 통로, 내 몸이 로봇이라면 전선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겠지. 근데 실제 우리 몸은 로봇이 아니잖아. 하지만 비유는 할 수 있죠. CPU 역할을 하는 게 뇌고요. 됐니? 우리 몸에서 전선 역할을 하는 게 뭐에 해당돼? 그게 바로 신경계입니다. 알겠니? 그래서 이 신경계가 뭐냐? 자극과 명령의 전달 통로다. 일종의 전선 같은 역할을 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시작 한번 해볼게요. 신경계라고 했으니까 일단 계는요 모임이라는 뜻이야. 신경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좀 이따가 이거 분리해 줄 거고요.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전달하고 자극을 판단하여 적정한 반응이 나타나도록 신호를 전달하는 체계를 우리가 뭐라고 해? 신경계라고 해. 한마디로 자극과 명령의 전달 통로 전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야? 신경계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이때 이 신경계를 구성하는 기본 세포들이 있어. 그런 걸 뭐라고 해? 뉴런이라고 하고, 이건 신경 써서 외워야 돼. 신경 써서 외우는 세포가 신경세포. 이름이 뭐다? 뉴런. 뉴턴 아니에요. 알겠어? 자, 그 다음 현재 이런 뉴런들이 모이면 신경을 만들고요. 알겠니? 신경들이 모이면 뭘 만들어? 신경계를 만드는 거야. 오케이? 그거 좋아, 알아둬. 자, 일단 뉴런, 신경계를 구성하고 있는 신경세포입니다. 세포니까 당연히 살아서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고, 그치? 맞아? 생명 유지 활동을 하는 녀석이 요 뉴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 뉴런의 구조와 기능을 한번 살펴볼 건데, 생긴 거 지뢰같이 생겼지? 무시무시하게 생겼지? 맞아? 자, 이때 잘 봐라. 현재 여기 뭐가 보여요? 핵이 보이죠? 이게 생명 유지의 중추 부분입니다. 알겠니? 이때 핵이 들어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세포질 부분이고요. 이 핵과 세포질 부분 전체를 신경세포체라고 하는 거야. 알겠냐? 니들 몸이 바로 핵과 세포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재밌는 게 있어. 이런 부분에 뭐가 있습니까? 돌기가 달려있지. 그치? 이 돌기가 마치 가지처럼 달려있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가지돌기라고 하는데 이때 이 가지돌기는요. 옆에다가 너네 좀 한자 좀 아니? 한자 좀 알아? 자극이 자극은 한글이에요. 요거 무슨 자냐? 들립자. 자극이 들어오는 곳이야. 뭐라고? 자극이 들어와. 쟤는 자극을 받기밖에 원해. 그냥 무조건 받는 거야. 보낼 수는 없습니다. 받기밖에 안 해요. 됐죠? 그럼 여기가 핵이고 그 다음 핵이 있는 부분은 신경세포체. 신경세포체에 툭 튀어나온 부분을 가지돌기라고 하고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축삭돌기라고 하거든. 축삭돌기 끄트머리에도 돌기가 하나 있어요. 맞아? 맞냐? 이때 이 축삭돌기는요. 재밌습니다. 자극을 보내기만 합니다. 뭐 한다고? 보내기만 해요. 그럼 받는 부분 따로 있고 보내는 부분 따로 있어. 그래서 여기서 받아서 신경세포체를 지나 축삭돌기로 보내면 되는데 거꾸로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자극 전달 방향에는 방향성이 있다라는 얘기야. 항상 무슨 방향? 축삭돌기 방향으로 가면. 그래서 이거 아예 외워버려야 돼. 어떻게 외워? 가신축이라고 외워버리세요. 뭐라고? 가신축.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뉴런들이 모이면 신경을 구성한다고 했죠. 맞잖아. 그치?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저것들 가지고서 이제 시험 문제 내는 것들이 몇 개 있어.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뉴런 그림을 그릴 건데 저거를 그리기 위해서는 큰 용기가 필요해요. 왜? 토막살인 시체 그림이거든. 자, 지금부터 뉴런을 기호로 표시하면 요딴 식으로 표시해. 자, 여기가 가지돌기하고 신경세포체로 구성된 부분. 그 다음에 축삭돌기 이렇게 돼 있어. 우와, 겁나 무섭지? 안 무서워? 야, 토막살인 시체잖아. 뭐가 없어? 팔 2개가 사라졌잖아. 맞아? 야, 효준아, 네 몸 이렇다고 생각해봐. 끔찍하죠. 그치? 그런데 이건 뉴런 하나 그린 거야. 뉴런 또 그리고 뉴런 또 그릴 거야. 이렇게. 이해됐냐? 됐어? 이쪽 부분이 뭐에 해당되는 거야? 가지돌기하고 신경세포체. 나머지 부분을 뭐라고 한다? 전부 축삭돌기. 가지돌기는 받기만 하고요. 축삭돌기를 내보내기만 한다고 했어. 맞아요? 됐니? 자, 이제부터 시작 한번 해보자. 잘 들어. 여기 하나, 둘, 3개의 뉴런이 있습니다. 편의상 1, 2, 3, 가나다, A, B, C 뭐 이렇게 냈다고 칠게. 가운데 있는 여기 있는 요 뉴런 요 부분에다가 자극을 줬다라고 해보자. 자극이라는 것은 우리 체내, 체외 환경 변화를 모두 자극이라고 해요. 알겠니? 그러면 요 자극은 어떻게 되느냐? 한 뉴런 안에서 양쪽으로 퍼집니다. 뭐라고? 양쪽으로 퍼져. 이런 걸 우리가 자극의 전도라고 불러. 됐어? 근데 문제가 있어. 여기 무슨 부분이야? 가지돌기 부분이지. 받기만 해요? 보내기만 해요? 받기만 하죠. 그럼 왼쪽에 있는 녀석한테는 뉴런한테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 없어? 안 돼. 그래서 여기는 왼쪽으로 전달이 안 됩니다. 전달이 안 돼요. 근데 여기는 뭐가 있어? 축삭돌기. 축삭돌기가 있으면 얘는 보내고 이 새끼는 받고 쌉 가능 불가능? 가능. 아, 그래서 오른쪽으로는 자극이 전달이 될까 안 될까? 돼요. 맞아? 이때 이 자극 전달이 일어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혹시 들어본 적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시냅스라고 합니다. 뭐라고 그런다? 시냅스. 이 시냅스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그 원리는요. 축삭돌기 끄트머리에서 야, 나 자극 받았거든? 너한테 줄 거야. 그러면서 어떤 화학물질을 분비를 합니다. 이게 일종의 호르몬이야. 오케이? 그 화학물질 이름이 아세틸콜린이라는 녀석인데 그거를 분비시키면 이 옆대골이 있는 또 다른 뉴런이 그걸 받아. 네가 나를 자극했네? 그럼 나는 그 자극을 받아서 다시 전달. 그럼 전달되면 자극은 오른쪽으로 전달되는 거야? 왼쪽으로 전달되는 거야? 오른쪽으로만. 즉 자극 전달에는 방향성이 있다는 거야. 예를 한번 들어볼게. 선생님이 이게 팔이야. 팔에 뉴런이 3개만 있다고 쳐. 하나, 둘, 셋. 실제는 졸라 많지 있죠? 그치? 그 다음 가운데 있는 뉴런한테 누가 눈을 갖고 있는데 송곳이나 칼로 푹 쑤셨어. 그치? 그러면 아프다는 감각이 어디로 가야 돼? 내로 가야 돼? 손끝으로 가야 돼? 내로 가야 되죠. 선생님, 저는 손끝이가 살고 있어요. 장난해? 손가락이가 살고 있어요. 손가락이가 스스로 행동한답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이러네? 말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뭔 얘기인지 이해됐어? 됐어? 자극은 한쪽으로만 보내야 돼요. 오케이? 그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약간의 밑줄 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돌기는요. 자극을 받기만 합니다. 온리 받기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자극의 수용이라고 하겠죠. 신경세포체, 핵과 세포질이 있어서 밑줄 쳐 여러 가지 생명활동이 일어난대. 여기서 말하는 여러 가지 생명활동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바로 뭡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에너지 만들어요. 니들 에너지 만드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세포호흡이라고 한다. 알겠니? 얘도 살아 움직여야 되니까 살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살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세포호흡 해요. 축삭돌기 다른 유전하는 시간으로 자극을 보내기만 합니다. 전달합니다. 그래서 자극 전달에는 뭐가 있다? 방향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다 쓸게. 자극 전달은 방향성이 존재해요.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는 가능하도 해도 반대쪽 방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됐죠?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뉴런의 종류가 있는데 뉴런의 종류는 되게 쉬워. 뉴런의 종류는 되게 쉬워. 어떻게 푸는 거냐? 너 하는 역할이 뭐냐? 됐어? 하는 역할에 따라 연결된 부위가 다 달라요. 알겠니? 그래서 우리 이 뉴런의 종류는 하는 역할에 따라 또는 하는 역할이 틀리면 뭐도 틀리다? 연결된 기관들이 틀려. 알겠니?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뉴런의 종류를 잡아줍니다. 자, 일단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게 뭐를 하는 거야? 이게 바로 어떤 자극이고 어떻게 반응해야지 판단하는 부분. 이 부분이 가운데 있는 부분이야. 근데 이 가운데 있는 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어? 연합. 연합이란 얘기는 합쳤다. 뭔 얘기인지 알겠어? 되니? 그러면 뭐 연합했느냐?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보내는 쪽. 감각기관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감각뉴런이야. 되니? 하는 역할이 보내기만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야? 정보를 보내고 그 다음 연합뉴런에서는 자극의 종류를 판단하고 그 다음 어떻게 반응해야지? 맞죠? 그런 다음에 명령을 다시 운동기관, 반응기관, 운동기관, 근육에다가 보내게 돼. 그때 명령을 보내는 쪽을 우리가 뭐라고 해? 운동뉴런이라고 해. 이건 뭐를 전달한다? 자극을 전달하고. 이건 뭐를 전달한다? 명령을 전달한다. 알겠니? 그래서 잘 봐. 감각기관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감각뉴런, 운동기관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운동뉴런이야. 됐어? 그 다음 무조건 가운데 있으면 연합뉴런. 이때 이 연합뉴런들이 나중에 뇌하고 척수라는 걸 만들어요. 뭘 만든다고? 뇌하고 척수. 이거 외워줘야 돼. 그래서 이거 되게 쉬워. 가운데 있는 건 무조건 연합뉴런. 알겠어? 감각기관하고 연결되어 있어? 감각뉴런. 근데 이 감각기관 중에서 눈깔이야. 뭐라고? 눈깔? 시각신경이야. 알겠니? 알겠니? 시각신경. 그래서 잘 들어. 이 감각기관이 눈깔이야. 그럼 눈깔하고 연결된 시각 뉴런이 있죠. 그것들이 나중에 모여서 시각신경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귀때기, 달팽이관이야. 그럼 청각신경. 알겠니? 이게 바로 후각상피야. 후세포하고 연결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후각신경. 이런 식으로 잡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제 잘 들어. 요 감각 뉴런들이 모여서 감각신경이 되는 거고 연합 뉴런들이 모여서 연합신경, 운동 뉴런들이 모여서 운동신경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뭐 말 자체가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우린 찾아볼 거. 감각 뉴런하고 연합 뉴런하고 운동 뉴런 중에 가운데는 무조건 찾을 수 있지. 그렇다면 너희들은 감각하고 운동만 구분한다면 게임 오버네. 그치? 이 그림 나오면 자, 지금부터 감각 뉴런 찾는 방법 3가지 알려줍니다. 몇 가지? 3가지. 자, 첫 번째는요. 이 감각 뉴런은 무조건 누구하고 연결돼 있어? 감각기관하고 연결돼 있어. 이게 첫 번째야. 됐어? 감각 뉴런 찾는 방법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잘 봐. 여기가 뭐야? 가지돌기지. 그쵸? 그 다음 신경세포체가 위 그림 보세요. 가지돌기하고 신경세포체 붙어 있어? 떨어져 있어? 붙어 있죠? 얘는 유일하게 신경세포체 여기 있지. 맞죠? 가지돌기하고 신경세포체의 거리가 멀어. 이해됐니? 됐어? 자, 마지막 세 번째. 야, 세 번째를 가운데 봐라. 연합뉴런. 연합뉴런 보면 여기가 뭐야? 가신. 축. 그럼 자극은 오른쪽으로만 가지. 그치? 그럼 여기서 자극이 오른쪽으로 간다라는 걸 알아냈잖아. 맞아? 그러면 자극이 여기 오는 쪽, 보내는 쪽이지. 맞아? 그럼 감각뉴런이지. 이해되니? 이런 식으로 잡는 거야. 이거를 우리가 보통 다른 거에 비유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니네 지금은 아닌데 아주 옛날에 전화하고 싶어. 전화하려면 어떻게 하냐? 지금은 그냥 아무데나 핸드폰 꺼내고 번호 누르면 알아서 그 사람하고 연결되죠. 아주 옛날 나도 못 겪어본 거. 그렇지? 우리 할아버지, 너희들 할아버지 세대 알겠니? 그 이전 세대에는요 전화가 부의 척도였어. 전화 있다? 겁나 부자야. 진짜 겁나 그냥 부자 아니라 겁나 부자야. 이거 맞지? 잠깐만 비유 대상이 안 되는데 비유할 게 없다 지금. 참고적으로 선생님 20살 때 핸드폰 들고 다녔었거든. 얼마였을 것 같아 핸드폰?
장난하냐? 지금 봐도 비싸. 참고적으로 선생님이 올해 40살이니까 20년 전 얘기하는 거야. 자연스럽게 넘어가. 알겠죠? 20년 전에 핸드폰 얼마였을 것 같아? 겨우 300. 그때 300이야. 그때 300. 그럼 가입비 뭐 해가지고 300이었어. 300. 그래서 핸드폰 기계 깎아지. 그다음에 핸드폰이 있다만해. 벽돌. 벽돌. 나 근데 그거 들고 다녔어. 들고 다니면은 진짜 사람들이 다 우르르 봤어. 쳐다봤어. 핸드폰 있다고. 알겠지? 선생님 그때 대학 다닐 때 고3 전문과에서 고3 영어 수학 고3만 했거든. 나 진짜 상당히 많이 벌었거든.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이 너무 풍족했어. 근데 문제는 뭐야? 군대 가기 전에 다 끊었지. 야, 군대 가서 어떻게 해 내가? 그렇지? 군대 가기 전에 이제 다 끊고 이제 들어가서 닫고 그리고 다시 제대하고 나와서 또 가야지라고 했는데 웬걸 IMF 터지고 그렇지? 제대하고 나오니까 과외가 뚝 떨어진 거야. 아무도 없었어. 그래서 손가락 빨고 지냈던 그런 옛날 슬픈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때 이게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 그 핸드폰 잘 봐. 그 핸드폰이 지금은 그나마 편해. 옛날에는 어떻게 했느냐? 전화를 딱 들어. 그럼 돌려. 전기 신호를 보내는 거야. 그러면 띠리리 소리가 어디한테 가나? 교환수라고 있어요. 그럼 딱 받아. 네네.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 예를 들어서 관빙동 김소연이요. 이렇게 하잖아. 그치? 그러면 딱 찾아. 간평동 김소연 딱 꽂아줘. 그럼 전화가 연결되는 거야. 알겠니? 그렇지? 그 전화가 딱 연결되면 그 소연이네 집에 전화기가 울러. 띠르르르 띠르르르 그러면 전화를 받는 거야. 네, 관평동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치? 김소연 양이 계십니까? 전데요. 네, 라고 하고 끊으면 되죠. 그치? 농담이고요. 이런 거야. 그래서 이게 바로 뭐에 해당돼? 전화기를 거는 사람. 이건 받는 사람이죠. 거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 하느냐? 송화기라고 해요. 뭐라고? 보낼 송자를 써서 송화기. 그럼 이거 뭘까요? 이거? 받을 숫자를 써서 수화기라고 하는 거야. 뭐라고 한다? 수화기. 그럼 여기 연결해 주는 거 뭐라고 할까? 교환기. 이게 근데 지금은요. 보내는 거 받는 거 한 대로 다 되고요. 번호를 누르면 알아서 전자교환기가 너 여기 있네. 바로 찾아주죠. 이거. 야, 나 살면서 갑자기 생각나는 거 하나. 살면서 니네 이런 경험 있을라나 모르겠는데 엘리베이터 갇혀본 적 있어요? 나 있어. 진짜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다가 텅 멈춘 거. 예전에 선생님 서울에서 강의할 때 오피스에 살았거든. 이제 수업 나가야 돼. 수업 나가야 되는데 1시간 전에 출발을 하려고 지하주차장 가려고 하는데 내가 그때 살았던 곳 11층이었나 12층이었나 내려오고 있었거든. 내려오는데 문이 한번 딱 열리더니 할아버지 한 명이 타시더라. 나하고 이제 딱 둘이 있어. 할아버지하고 나 둘이. 내려가다가 갑자기 딱 영화 속에 보는 거 덜컹 990 그리고 불 다 꺼지고 좀 이따 비상불 탁 켜지고 딱 단둘이 할아버지하고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 처음에 여기 엘리베이터 이렇게 하면 비상 그 있잖아. 그 비상 통화할 수 있는 거 그걸 들었는데 안 봐도 그럼 어떻게 하겠냐?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 핸드폰 꺼내야지. 그렇지? 핸드폰 꺼내고 띠띠띠띠띠 해가 전화했는데 전화가 안 통해. 전화가 안 통해. 엘리베이터에서. 그러니까 내가 이게 전화가 안 되니까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뭐라는 줄 알아? 특정 가구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야, 그러니까 SKT를 써야지. 이상한 거 쓰니까 그런 거 아니야? 내 거는 뭐 안 터지지 않아. SKT가 우리나라에서 전국 1인데 어쩌고. 참고로 나 SKT였어.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자기 아들내미한테 전화를 한대. 그러더니 띠띠띠띠 눌렀는데 되겠냐? 내 거 똑같은 SKT인데 안 되잖아. 이거 왜 안 되지? 이러는 거야. 왜 안 되지? 그래가지고 결국 좀 있다가 아까 내가 전화를 계속 했다고 했잖아. 전화가 왔어. 전화 와더니 조금만 기다리시래. 저기 불렀다고. 업체 불렀다고. 그러고 나 몇 분 있었게. 장난하냐? 폐쇄공포증 2시간? 무서워. 야, 그리고 단둘이 할아버지하고 나하고 뭔 얘기를 해? 수현이처럼 이쁜 애가 있었으면 몇 살이에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에도 즐겁고 그 기분이 아주 좋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할아버지하고 난 단둘이었어. 그러면서 40분 있어. 40분 있었으니까 내가 문제는 뭐냐? 내가 학원에 늦게 갔겠지.
그치? 그 다음 전화기 안 통했다겠지? 안 터진다겠지? 저희 내가 구역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딱 이렇게 딱 열렸는데 열렸거든? 밖에서 강제로 이제 열렸는데 문은 그러니까 원래 정확하게 엘리베이터가 층에 딱 서야 되잖아. 이렇게 걸친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손잡고 이렇게 올라왔어. 올라가가지고 올라가자마자 핸드폰 터지니까 이제 전화했을 거 아니야. 학원에 전화했을 거 아니야. 전화했더니만 믿어질까 안 믿어질까? 안 믿어지더라고. 아니 얘는 하는데 안 믿는 눈치야. 알지? 느낌적인 느낌. 맞잖아. 야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딨냐? 엘베 타고 내려오다가 멈췄다는 거? 글쎄 나도 믿기 쉽지 않은데. 나 진짜 갇혔다니까. 나 갇혔어요. 나 갇혔어 진짜. 갇혀가지고 40분 동안 그래가지고 이제 부랴부랴 갔는데 그래도 늦었지 뭐. 맞아. 나 얼마 전에 사고 날 뻔했다. 이 동네에서. 여기 밑에 콩나물국밥집 알지? 거기 가기 전에 우리 엄마 해장국집 그 신호등 있어 신호등. 신호등. 신호는 없지. 신호등 아니야 신호등 없어지고 횡단보도를 맞잖아. 횡단보도를 이렇게 건너고 있는데 건너고 있는데 저쪽에 차가 한다고 오더라. 차가 난 건너고 있잖아. 야 그러면 당연히 내가 먼저잖아. 그치? 그리고 거기가 뭐 일반 큰 도로도 아니고 조그만 도로잖아. 그 레이야 아직도 안 까먹어. 레이야 하얀색 레이. 겁나 빨리 와. 진짜 그거 알아? 사람이 당황을 하잖아? 발이 안 떨어져. 내가 이렇게 보고 있었어. 오 이러고. 진짜 아니 이걸 빨리 도망가든지 해야 되는데 아니야. 다리가 진짜 안 움직여. 웃지 마. 니들 나하고 똑같을 거야. 그러더니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내 앞에서 딱 멈췄어. 끽 이러고. 끽. 뭘 봤는지 모르겠어. 자칫하면서 나 진짜 아작날 뻔했어. 근데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다가가지고 내가 놀랬을 거야 안 놀랬을 거야. 놀라니까 내가 욕했겠지. 띠트 더 발 했겠지. 진짜 나 큰 소리로 뭐야 이게 했겠지. 아저씨가 이제 뭐야 미안하다고 했는데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부딪힐 걸. 부딪힐 걸 아니면 뒤로 넘어지기라도 하든지. 맞아 그 사람 잘못이야. 그것도 딴 데도 아니고 신호등이야. 아마 나 조금이라도 콩 쳤으면 엿됐을 걸. 신호등이라 신호등은 가중 처벌이에요. 일단 신호등은 일단 정지야. 사람이 있건 없건 간에 천천히 가야 돼. 니네가 나중에 혹시나 우연히 어쩌다 실수로 운전을 하게 돼도 알아두세요. 도대체 정신을 어디다 풀어먹고 진짜 겁나 빨리 왔다니까. 내가 그래 하도 놀래가지고 이러고 있었다니까. 속으로 그러는 거 아니야? 그때 보냈어야 되는데. 안 갔다 아직. 그래서 기분이 되게 시원했어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한번 책 볼게요. 감각뉴런 감각신경을 구성합니다. 감각기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보내주죠. 자극 전달 통로. 그 다음 연합뉴런입니다. 이 연합뉴런들이 나중에 모여서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뇌하척수고요. 그 뇌하척수를 합해서 중추신경계라고 하는 거예요. 자극을 느끼고 판단하여 적절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럼 이제 명령을 전달하는 통로 그게 바로 뭐야? 운동뉴런이고요. 운동뉴런이 모여서 운동신경, 운동기관하고 연결돼 있죠. 연합뉴런의 명령을 반응기관으로 전달한다라고 돼 있어. 자 한번 써볼게요. 자 감각뉴런은 자극을 보내는 통로. 그 다음 운동뉴런은 명령을 보내는 통로예요. 명령. 그 다음 연합뉴런은 자극을 종합해서 어떤 자극이다? 어떻게 판단해야지? 그런 다음에 명령 내리는 통로가 연합뉴런이고 이 연합뉴런들이 나중에 뭘 만든다고 했어? 뇌와 척수를 만들어요. 됐어? 그래서 잘 들어라. 연합뉴런들을 모여서 연합신경이 되거든. 연합신경을 다른 말로 중추신경이라고 불러. 다른 말로 같은 말이야. 하지만 중추뉴런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알겠죠? 착각하시면 안 돼. 자, 이 중추란 얘기는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중추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가시면 이제 자극의 전달 경로가 있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거. 자, 볼게요. 각종 자극이 있으면 일단 그 자극에 딱 맞는 감각기관에서 그 자극을 느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감각뉴런을 통해서 연합뉴런 뇌와 척수로 가고 그런 다음에 그 자극의 종류 판단하고 어떻게 반응해야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명령 내려. 어디로? 운동뉴런으로. 그럼 내 몸에서 반응이 일어난다. 이거고요. 자 이제 오른쪽 보시면
이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각종 신경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보이죠? 별표. 요거는 조금 어려워. 이건 좀 어렵다. 자, 잘 봐라.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신경계는요, 이렇게 구성됩니다. 자, 일단 우리 전체 몸에 있는 신경계는 첫 번째 1번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중추신경계와 플러스 2번 우리 몸에 온몸에 퍼져 있는 말초신경계. 그게 두 가지가 있어. 여기서 말초신경계다. 우리 온몸에 있는 여러 개로 퍼져 있는 신경을 우리가 전부 말초신경계 이렇게 잡아. 이때 이 중추신경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니? 뇌야. 알겠어? 우리 몸을 주식회사 대기업이라고 하자. 알겠어? 그럼 너는 뭐가 돼? 우찬기업. 너는 뭐가 돼? 건율기업. 그치? 전체가 뭐에 해당돼? 대기업이야. 그럼 대기업에 보면은요, 사장은 한 명이지만, 그쵸? 회장은 한 명이지만 각 분야별로 회사가 쪼개져 있고, 맞아? 그 회사의 사장들이 따로 있지. 맞아? 그래서 그 윗대가들의 모임이 우리 몸에서는 여기야. 가장 중요한데. 여기에 뭐가 있어? 사장님들, 회장님들이 있어. 알겠냐? 그걸 우리가 한꺼번에 뭐라고 불러? 뇌라고 하는 거고, 이 뇌는 이따가 싹 다 그림하고 구조화 기능 다 외우셔야 됩니다. 일단 뇌가 있고요. 그 다음 이 뇌를 보조하는 애들이 있어. 야, 사장님들, 회장님들 혼자 다니니? 항상 비서가 같이 다니지. 그래서 우리가 TV 드라마 보면, 그렇지? 멋있는 사장 밑에 웃긴 비서 꼭 나오잖아. 드라마의 감초 역할로. 맞잖아. 그치? 선생님이 얼마 전에 재밌게 본 거, 아기가 생겼어요. 그걸 봤는데 그 아기가 생겼어요. 그 주인공 남자 비서가 웃겨. 항상 비서는 모자라. 웃겨. 그래요. 자, 그래서 그 비서 역할이 누구냐? 척수야. 척수라고 합니다. 척추 아니에요. 척수는 등뼈 알지? 등뼈. 등뼈를 척추뼈라고 해요. 척추뼈 안에 있는 신경을 척수라고 해요. 까먹지 마. 알겠니? 됐어? 너네 참고적으로 이 척수가 삐져나와. 그게 디스크야. 디스크라고. 자, 그럼 요게 회장님, 사장님들. 그 밑에 있는 비서들을 뭐라고 한다? 척수. 됐어? 그 다음 이제 온몸에 퍼져 있는 신경대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말초신경계라고 해요. 근데 이 말초신경계도 또 나눠요. 어떻게 나누냐? 우리 몸 안쪽하고 관련돼 있는 거, 몸 바깥쪽하고 관련돼 있는 거.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다. 회사도 국내용이 있고 국외 파트가 따로 있어. 알겠어? 얘도 마찬가지야. 우리 몸 안쪽을 담당하는 애들, 우리 몸 바깥쪽을 담당하는 애들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체성신경계랑 플러스 자율신경계 이렇게 불러. 좀 어려워요. 됐냐? 이건 쓰지 마시고 그냥 설명만 들으세요. 알겠니? 다시 한번 우리 몸에 퍼져 있는 신경계는 말초신경계라 하고 요게 체성신경계라는 게 있고 자율신경계라는 게 있는데 요게 주로 몸 바깥쪽. 그치? 그 다음 이거는 우리 몸 안쪽. 됐냐? 그러면 우리 몸 바깥쪽에서 일어나는 각종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고 명령이 일어나고 하는 것들은 전부 체성신경계고요. 얘를 구성하는 신경계가 느껴야 되니까 감각, 그 다음 반응해야 되니까 운동. 그래서 우리는요, 이 체성신경계는 감각과 운동신경으로 구성되어 있어. 근데 문제는요, 이 자율신경계입니다. 우리 몸 안쪽은 주로 내장기관들이 있지. 너희들 몸에도 곱창, 막창 이런 거 있다. 알겠니? 됐어? 아니면 심장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 관련해서 관련 짓는 그 신경계가 자율신경계야. 재밌는 거는요, 요 몸 밖에서 일어나는 각종 자극들은 거의 대부분 내 맘대로 조절이 가능하지. 맞잖아. 눈을 떴는데 손주소를 봤어. 아, 보기 싫어. 고개 돌리면 되잖아. 이런 것들 내 맘대로 조절이 가능하지. 누가 막 때리려고 해. 도망가면 될 거 아니야. 자동차가 치려고 그래. 아, 못 도망가는구나. 그건 안 되는구나. 그런 것들은 이거는 전부 내 맘대로 조절이 가능해. 이건 대뇌가 관여를 하거든. 근데 이 우리 몸속에 있는 각종 내장 기관들은요, 내 맘대로 조절이 안 돼요. 심장아, 나대지 마. 안 돼. 알겠어? 심장아, 1초에 5번만 뛰렴. 안 돼. 내 맘대로 안 돼. 소화하지 마. 되겠니? 말 들어? 야, 똥 싸지 마. 말 들어, 안 들어? 안 듣죠. 아무것도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얘는 대뇌가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요 녀석들은요, 느끼는 게 아니라 반응만 합니다. 그래서 얘는 운동기관으로만 구성돼 있어. 반응만 하거든. 네? 이거는 반응만 해요. 반응만. 알겠어? 이런 식으로 돼. 그래서 우리 몸속을 구성하고 있는 신경계는 크게 중요한 거, 온몸에 퍼져 있는 거. 온몸에 퍼져 있는 것도 역시 하는 일에 따라서 체성과 자율 이렇게 잡는다. 이거 뒤에 다 나오니까 따로 안 써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뭐를 배워야 돼? 뇌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뭐 배운다고? 뇌. 알겠니? 자, 지금부터 출발한다. 중추신경계입니다. 별표하세요. 뭐라고? 별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 우리가 중추신경계라고 하고, 위주십니다. 뇌와 척수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중추신경계라고 해요. 얘가 우리 몸에서 자극을 느끼고 판단해서 명령 내리는 그 곳이 바로 누굽니까? 중추신경계입니다. 자, 이때 잘 봐. 뇌는 총 5가지가 있어. 5가지. 하는 역할과 크기에 따라서 대뇌, 중뇌, 소뇌로 나누는데, 오케이? 중뇌는 중간뇌로 이름을 바꾸셔야 돼요. 알겠니? 그래서 일단 뇌는 큰 거 대뇌, 작은 거 소뇌, 중간에 낀 거 중간뇌. 알겠니? 됐어? 그 다음 뒤쪽에 이제 나중에 이제 이거부터 보자. 일단 대뇌, 중간뇌, 소뇌가 있고요. 그 다음 대뇌하고 중간뇌 사이에 낀 뇌가 있어. 그걸 우리가 사이 간자를 써서 간뇌라고 하는 거고, 뒤에 그 다음 요 소뇌 밑부분, 척수 바로 윗부분에 연수라고 해서 생명 유지 활동하고 관련된 뇌도 있다. 그래서 이거 싹 다 외워야 돼. 대뇌, 중간뇌, 소뇌, 연수, 그 다음에 마지막 간뇌. 됐습니까? 됐어? 자, 이제부터 출발할게요. 대뇌부터 보자. 자, 좌우 2개의 방구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해서 밑줄 쳐. 좌우 2개의 방구.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그림 하나 그려볼게. 우리 뇌를 보면은요. 뇌를 보면 머리 뚜껑을 열면 이렇게 돼 있고 반띵 돼 있어. 반띵. 그리고 알지? 뇌에 주름 많이 진 거. 왜? 주름 진 걸 펴봐. 길이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그럼 표면적이 넓어. 저장 공간이 넓다는 얘기지. 근데 그거 알아? 사람은 죽을 때까지 뇌의 10%도 못 써요. 즉 하도 용량은 많은데, 그렇지? 하도 용량은 많은데 하도 성능이 떨어지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아? 저장이 안 돼. 저장이 안 됩니다. 그렇잖아. 네 뇌의 용량이 10% 이상을 쓰면 넌 뭐가 될까? 교수님이 되겠지. 박사님이 됩니다. 그럼 뇌에 만약에 90% 이상 쓰면 천재죠. 천재가 되는 거야. 그런 영화가 있어. 영화. 한번 관심 있으면 나중에 찾아보세요. 아마 넷플릭스에 있을 수도 있는데, 리미트리스라는 영화야. 어떤 약을 하나 먹잖아. 하나 딱 먹으면 뇌가 90%까지 사용 가능. 그래서 이 새끼가 딱 그 약을 먹고 원래 소설가였거든. 소설가였는데 소설이 겁나 안 써져. 너무 안 써져. 막 미치려고 그래. 그러다가 누가 약을 줬어. 그걸 먹었어. 먹고 나더니 갑자기 머릿속이 막 기발한 생각들이 막 떠오르더니 평상시 안 써둔 소설 있지? 다 써버렸어.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 약 뭐냐고 너무 끝내준다고 또 찾으러 가는데, 그때부터 이제 범죄 조직하고 연결돼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약 먹은 효과 중에 거기 나온 게 뭐냐면, 약을 딱 먹고 주식 그 그래프 있지? 그걸 딱 본 거야. 싹 보니까 뭔가 규칙성을 발견했어. 주식으로 떼돈을 벌어. 그 다음 또 약을 딱 먹고 외국에 딱 갔더니 외국 사람들 말하는 거 있지? 그걸 딱 입 모양 보고 그 다음에 대충 분위기 봐가지고, 그치? 그래가지고 스페인어 바로 해버리고. 대박이야. 대박이야. 영화에 그런 장면이 나와. 그리고 머리가 너무 좋아.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항상, 그렇지? 뭐 누가 나쁜 놈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나 죽이려고 해도 안 죽어. 머리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야, 꿈이라도 한번 그런 약 누가 개발했으면, 지치? 우리는 니들하고 나하고 만날 일이 없겠구나. 우리 다 똘똘할 거 아니야. 선생님, 전 약 먹어도 효과 없을 것 같은데요? 죽어야지 뭐. 그 죽어야지 뭐, 그치? 아무튼 그런 영화도 있어요. 그게 사실이면 진짜 끝내줄 것 같아. 자, 아무튼 이게 바로 뇌입니다. 이때 이 뇌가 선생님 뇌라고 할게. 이게 뭐죠? 우측이죠. 그래서 이걸 우방구라고 해. 이걸 뭐라고 할까? 좌방구라고 하고, 그냥 이걸 흔히 좌뇌 우뇌. 알겠니? 그렇게 잡는데 재밌는 게 뭐냐? 잘 봐. 이 좌뇌는요. 좀 이상해. 다시 그려. 이 좌뇌는 우리 몸의 우측을 담당해요. 그렇다면 우뇌는 우리 몸의 어느 쪽을 담당할까? 좌측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뇌가 다쳤어, 좌측이 마비돼요. 좌뇌가 다쳤어, 우측이 마비돼요. 둘 다 다쳤어, 전신마비죠. 그치? 근데 전신마비가 아니라 저런 거 뭐야? 다 다치면, 대뇌가 다치면 깨어나지도 못해. 알겠어? 식물인간이죠. 그러면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 신경이 교차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지. 그치? 그 부분이 연수야. 알겠어? 그래서 영화 보면 이런 장면이 있어. 어떤 장면이 있느냐? 나쁜 놈들, 그치? 나쁜 놈들 적진에 처지러 갈 때 우리 주인공 아저씨가
나쁜 놈들 뒤에 보초들이 있을 거 아니야. 보초 뒤에 가가지고 목을 탁 잡고 목을 확 돌려버려. 그렇지? 목을 싹 돌려버리는 게 목뼈를 꺾어버리는 수도 있지만 신경을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신경이 딱 끊어지잖아? 연수가 딱 끊겨? 심장박동, 호흡운동, 소화운동 이런 거 해? 안 해? 안 해. 뒤진다는 얘기죠. 소리 하나 안 내고. 무섭지. 그치? 자, 아무튼 그래요. 자, 그 다음 자극을 느끼고 판단하여 적절한 신호를 보내 몸의 감각과 그 다음 운동 조절을 담당하고 기억, 추리, 학습, 정신 등 정신활동을 담당한다. 이걸 우리가 일명 뭐라 하느냐? 써놔라. 고등 정신 작용이라고 합니다. 됐어? 말하기, 듣기, 기억하기, 판단하기 전부 대뇌가 관여. 선생님, 고등정신작용이 고등 먹는 정신 아닌가? 장난해? 그거 아니야. 자, 그 다음 자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중간뇌가 있습니다. 중간뇌는 무조건 알아도 여러분의 아름다운 눈가랑 관련돼 있어. 그래서 아름다운 눈가랑 관련돼 있으니까 동공 크기 조절이라든지 선모체를 통해서 수정체 두께 조절하는 거 전부 중간뇌야. 자, 그 다음 이제 오른쪽으로 가봅시다. 오른쪽으로 가면 뒤쪽에 이건 앞통수 뒤통수야. 뒤통수 쪽에 지금 현재 둥글둥글 내가 있죠. 이게 소뇌야. 소뇌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네, 귀때기 할 때 배웠죠. 우리 몸의 평형감각하고 관련돼 있는 게가 여기 소뇌라고 했어요. 맞아? 그래서 이게 우리 몸에서 근육 운동을 조절하고 몸의 자세와 균형 유기라고 돼 있죠. 미주셔. 이것 때문에 반고리관과 전정기관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이게 바로 소뇌입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 반고리관하고 전정기관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어디라고? 소뇌. 이거 안 외우면 소뇌. 됐죠? 됐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이제 간뇌를 보자. 간뇌는요 중간뇌하고 대뇌 사이에 끼니지. 그쵸? 이걸 우리가 간뇌라고 하고요. 참고적으로 알아도 이 간뇌 뒤에 종처럼 보이는 부분 있죠. 종처럼 부분. 맞아?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뇌하수체라고 불러. 알겠니? 원래는 이쪽 부분을 시상이라고 해. 시상 상부가 있고 시상 하부가 있거든. 알겠니? 간뇌 시상 하부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바로 뇌하수체 이런 식으로 불러요. 참고적으로 알아두셔. 오케이? 자, 그러면 간뇌는 뭐냐? 체온이라든지 체액의 농도 등 몸속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한다라고 했어. 이거 아까 많이 들었는데 몸속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 이게 항상성 유지와 관련돼 있는 거야. 뭐가 관련돼 있다? 항상성 유지. 그럼 이 항상성 유지와 관련돼 있는 이 간뇌는요. 시험 문제 어마무시하게 잘 나옵니다. 호르몬 나왔다 간뇌야. 뭐라고? 호르몬 나왔다 간뇌야. 됐죠? 호르몬 나왔다 간뇌. 그럼 몸에서 항상성 유지와 관련돼 있다 간뇌야. 됐죠? 나도 모르게 우리 몸의 상태를 항상 일정히 유지할 땐 저 간뇌가 총대를 맵니다. 간뇌가 대빵이 돼서 오른쪽은 호르몬에 의해서 왼쪽은 신경계에 의해서 조절을 해버려. 알겠니? 자, 그 다음 마지막 연수입니다. 연수는요 우리 몸에서 생명 유지 활동하고 관련되어 있는 게 연수입니다. 근데 만약에 생명 유지 활동에 지장을 받으면 몸에서 재빠른 반응이 일어나. 왜? 위급하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생명 유지 활동이 안 되면 우리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위급하게 빠르게 반응이 일어나요. 그렇게 빠르게 일어나는 반응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반사라고 불러. 뭐라고 한다? 반사. 그래서 연수가 중추가 되는 반사를 우리가 일명 뭐라고 해? 연수반사라고 하는데 이 연수반사가 바로 뭐가 있어? 기침, 재채기, 눈물 등이 있어. 기침 왜 일어날까요? 목에 뭐가 걸렸을 때. 그 다음 재채기, 코에 뭐가 걸렸을 때 숨 쉬는 거 방지할 수 있잖아. 그 다음 눈물, 눈에 뭐가 들어갔을 때. 야, 이 눈물은 슬프다는 눈물이에요? 아니면 눈에 뭐가 들어가서 나오는 눈물이에요? 뭐가 들어가서. 그 다음 음식 먹으면 맛있건 맛없건 간에 무조건 침 나오지. 그쵸? 그거 소화 목적이죠. 맞니? 그것도 역시 연수반사예요. 이따 헷갈리는 게 하나 있어서 미리 좀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척수입니다. 척수는 뇌가 아니야. 뇌가 아닙니다. 그럼 척수는 뭡니까? 라고 하면 이 척수는요 뇌와 온몸을 연결해주는 중간 비서 역할을 우리가 뭐라고 해? 척수라고 해. 너네 그거 알아? 회사에 갓 들어온 신입사원 건율이가 회사 회장님인 우리 우찬이를 만날 확률이 직접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있다 없다? 여기서 잘 들어. 회사가 있어.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대빵은 우찬이고요. 우찬이 밑에 직원만 100만 명이야. 뭔지 알아? 직원만. 그럼 너 말단 사원이야. 너 얘 얼굴 볼 확률이 있어 없어?
없죠. 얘는 너는 얘를 알아도 너는 얘를 모르지.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근데 내가 꼭 회장님을 만나야 되겠어. 회장님 만나주세요. 그치? 미팅 신청 뭐 이런 거 하면 만나주냐? 직접 연락하지도 못하지. 만약 연락하고 싶으면 누구를 거쳐야 돼? 비서. 맞죠? 비서. 그럼 비서가 먼저 딱 봤더니 건율이가 왜 만나고 싶어요? 우리 회장님 왜 만나고 싶어요? 라고 했더니 같이 밥 먹자고요. 뭐 물어볼 게 있어서요. 키 얼마예요? 물어보려고요. 그러면 비서가 뭐라고요? 어우 좋은 질문입니다. 만나게 해줘야지. 이러니 에이 쓸데없어. 커트 시켜버리니. 커트. 그치? 근데 왜 만나려고 봤더니 우와 기가 막힌 아이디어고 머리가 좋아. 그치? 그럼 만나게 해줘 안 해줘? 그 역할이 바로 척수입니다. 알겠니? 척수가 딱 봤을 때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 정보는 별로 위급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 회장님들한테 가도 돼. 바로 보내. 근데 이 정보는요. 야 회장님한테 갔다가 반응하려면 너무 늦어. 어떻게 해야 돼? 야 빨리빨리 내가 커팅해야 돼. 이거 왜? 위급하거든. 맞아? 그건 비서 재량으로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때 바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 밑줄 쳐라.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반응에 중추가 된다고 했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척수반사라고 해요. 우리 몸이 아주 위급한 상황이야. 빠르게 반응이 일어나야겠어? 천천히 반응이 일어나야겠어? 빠르게. 제일 대표적인 게 뭐예요? 거. 칼에 찔렸어. 칼에 찔렸어. 알겠어? 아니 예를 들어서 길거리 이렇게 가고 있다가 못에 찔렸어. 발을. 그러면 우리는 딱 첫 번째 느낌이 오겠지? 발이 못에 찔렸군. 그쵸? 뺄까? 안 뺄까? 아유 그냥 빼지 뭐. 이러니? 이러면 그 사이에 죽어요. 맞아? 근데 실제 만약에 못에 찔려봐. 찔리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져? 맞아? 겁나 오두방등 떨겠지. 아니 오두방등 뜨는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 몸에서 알아서 일어나는 그런 자극이야. 통각도 느끼지만 빨리 그 통각을 빨리빨리 누구한테 위에 있는 윗대가리를 뇌한테 보낼 때 척수가 먼저 반응을 합니다. 뭐라고? 야 이거 위급해. 자칫 잘못하면 너 죽어. 우리 회사 망해. 이거 어떻게? 알아서 따갑다고 빨리 몸이 피하게 만들어. 그래서 우리가 따가운지 안 뜨거운지 그치? 뾰족한지 안 뾰족한지 이렇게 콕콕콕 만져보거나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콕콕콕 만져봤을 때 만약 진짜 뜨겁거나 진짜 따가우면 어떻게? 뜨거! 손이 저절로 떨어지지. 이런 걸 우리가 척수반사라고 한다. 알겠니? 그럼 시험 문제 이거 두 개 구분한 게 잘 나와요. 자 지금부터 이제 잘 들어. 이건 이따가 필기할 때 하셔야 돼요. 필기하러 갈 때 하셔야 돼요. 알겠냐? 자 지금부터 이제 연수반사하고 척수반사를 구분 한번 해볼 거야. 연수반사하고 척수반사라는 걸 구분 한번 해볼 거야. 연수반사, 척수반사 나온 김에 합니다. 얘네들은 반사의 중추가 연수, 반사의 중추가 척수입니다. 척수가 알아서 야, 이 정보는 내가 알아서 커팅, 이 정보는 내가 알아서 커팅 이렇게 되는 거야. 되니? 자 그러면 연수반사는 뭐가 있어? 기침, 하품, 아픔이라고 써버렸네. 하품, 재채기, 그쵸? 맞아? 그 다음 사례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연수반사예요. 그 다음 척수반사에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이 척수반사에 들어가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 뜨거, 아 따거. 그 다음 혹시 본 적 있나? 무릎반사. 여기를 콕콕콕 톡 이거 하는 거. 이건 함부로 하지 마세요. 관절 나갑니다. 도관이 나가요. 알겠니? 그래서 아 뜨거, 아 따거, 무릎반사. 이런 것들이 제일 대표적인 척수반사예요. 그럼 시험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쉬워. 너네 사람 하나 그려볼 거야. 뭐라고? 사람 하나 그릴 거다. 사람 하나 그릴 거야. 사람 그리려면 일단 왕대가리 먼저 그리고. 그치? 대가리에 비해서 몸은 작잖아. 그쵸? 자, 다 외웠어. 다 외웠어. 자, 얼굴 쪽에서 일어나는 애들이 연수반사야. 됐어? 그럼 어디에서? 몸에서 일어나는 애들이 무슨 반사야? 척수반사야. 끝. 봐봐. 아 뜨거, 아 따고, 무릎 반사. 다 몸에서 일어나잖아. 얼굴, 기침, 하품, 재채기, 사례 전부 어디서 일어나? 얼굴에서 일어나잖아. 야 이거보다 더 쉽게 외우는 방법 어디 있어? 선생님 만약에요. 뜨거운 인두 알아? 인두? 옛날에 그거 알아? 독립군 그 고문했을 때 인두 같은 거 썼거든. 뭐 시뻘겋게 다른 숯에 그치 인두 같은 걸 가지고 얼굴 지지고 그랬어. 그치? 아니면 바늘 가지고 니네 얼굴에 찌른다고 해보자.
그럼 무슨 반사일까? 척수 반사죠. 맞잖아. 그치? 하지만 시험 문제 그런 게 나왔나. 다음 그림은 얼굴에 바늘을 찌르는 장면이다. 이렇게 나오겠니? 너무 잔인하잖아. 그런 문제 나오지 않아요.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주로 얼굴에서 나오면 연수, 몸에서 나오면 척수. 자, 이거보다 더 쉬운 방법은 있다 없다? 없다. 됐어? 됐니? 그래서 니들은요 오른쪽 빈 공간 알죠? 필기하는 곳 거기다가 그려놔. 오른쪽 필기. 이게 뭐야? 연수 반사. 몸에서 나오면 척수 반사. 자, 이제 오른쪽 3번 볼게요. 자, 오른쪽 3번 보시면 별표. 특정 현상과 관련된 뇌 부위입니다. 구구단을 외자, 구구단을 외자, 오구. 그렇지. 그건 뭐야? 암기죠. 대뇌죠. 대뇌이면서 우리가 외웠잖아. 맞지? 됐니? 그 다음 더울 때 땀을 흘렸다. 포인트 땀. 땀이 왜 흘릴까요? 체온을 떨어뜨리고. 됐어? 체온 유지. 항상 살아있는 한 36.5도 유지. 항상성이니까 같네요. 어두운 곳에서 동공입니다. 동공. 그치? 동공이 커져. 홍채가 수축해서. 맞아. 빛을 많이 받기 위해서. 이거 눈깔이네요. 눈깔은 무조건 중간네. 그 다음 운동할 때 심장이 빨리 뜁니다. 심장박동. 그치? 전부 뭐야? 연수. 한 발로 서서 몸의 균형 유지입니다. 이거 전부 반구리관하고 전정기관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이게 손해죠. 이해됐니? 됐어? 자, 그 다음 조심할 것들이 몇 개 있는데 또 하나 알려줄 거. 야, 이거 눈물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눈에 뭐가 들어가서 나온 눈물과, 맞아? 그치? 슬픈 음악과 슬픈 영화나 슬픈 드라마나 슬픈 소설 읽고 나도 모르게 눈물 한 방울이 찍. 나도 가끔 눈물을 흘린다 할 때 찍. 맞아? 맞니? 그치? 그건 뭐냐? 그건 뭐야? 생명의 위급한 상황이 생긴 거야? 어? 그 눈물 안 흘리면 나 죽어? 너 이 새끼, 너 이 소설 읽고 눈물 안 흘리기만 해봐. 너 대가리에 총 맞을 거야. 너 죽어. 이러면 울어야지. 무조건 울어야지. 그치? 근데 그거 아니잖아. 자, 이건 뭐하고 관련돼 있을까? 이건 슬프다는 감정하고 관련돼 있어요. 감정은 뭐에 해당되는 거야? 뇌죠. 알겠어? 내가 슬프다는 느낌적인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대뇌입니다. 알겠냐? 이건 대뇌예요. 알겠니? 알아두시고. 이건 슬픔이가 작동을 해서 그래요. 못 알아듣는 거. 너 알아 몰라? 슬픔이. 너 닮았잖아. 너 닮았잖아. 그렇다고 해. 맞네. 그치? 그래서 조심해야. 그다음 침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 침. 음식이 맛있건 맛없건 간에 무조건 나와. 그건 뭐에 해당돼? 소화 목적이죠. 근데 난 음식 안 먹는데도 침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서 야, 내가 어제 숯불 가르비를 먹었거든. 야, 숯불 가르비를 숯불 위에 쫙 그거를 그냥 잘라가지고 옆에 파절이에다 상추에다가 깻잎, 그치? 그 가르비 2점. 그 다음에 또 뭐가 청양고추, 마늘, 쌈장하고 아그작그작 먹었어. 이런 얘기 들을 때, 맛있겠다 친구이지. 이거 음식 소화 목적이야? 아니요. 과거에 먹어봤기 때문에 생기는 이런 걸 우리가 조건만사라고 불러요. 알겠어? 이건 대뇌가 기억하고 있었어.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지금은 거의 안 먹지만 옛날 사람들이 많이 먹었던 거 멍멍, 영양탕이라고 부르고 보신탕으로 불렀죠. 그치? 근데 내가 그걸 가지고 니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야, 선생님은 개 껍데기가 그렇게 맛있더라. 그치? 개 껍데기를 부추하고 싸가지고 쌈장 발라가지고 먹으면 그냥 끝내줘! 라고 할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 먹어본 새끼들은 입에 침이 고일 거야. 이러고, 그치? 그 다음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해. 이게 뭐야? 그럼 입에 침이 고여 안 고여? 안 고이죠. 이 차이.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조건반사라고 하고요. 이 조건반사는요, 제일 유명한 게 파블로프의 개새끼 실험. 밥 주기 전에 딸랑딸랑 종못 넣쳐요. 딸랑딸랑. 그럼 뭐야? 우리 주인이 밥 준다. 그치? 그 뜻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딸랑딸랑 밥, 딸랑딸랑 밥. 그럼 딸랑딸랑 하면 뭐야? 그치?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맞잖아. 맞지? 이거야 이거. 니들 똑같아. 내가 종 한번 땅 치고 그때부터 니들을 무작위로 때린다고 해보자. 그치? 무작위로 아무나.
그럼 내가 나중에 종만 딱 치면 들어보고 긴장하지. 맞아? 이거예요. 그럼 가스라이팅하고 좀 틀린 거예요. 이건 뭐라? 조건만사예요. 근데 이 조건만사가 되게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마치 이거하고 똑같아요. 학교 다닐 때 나를 괴롭혔던 새끼가 있어. 그렇지? 괴롭혔던 새끼가 있어. 괴롭혔던 새끼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나이가 먹고 그런 상태에서 등치는 내가 더 커. 근데 우연히 어쩌다 실수로 그 새끼를 또 만나? 길거리에서. 그렇지? 나도 모르게 움찔거려. 나도 모르게 움찔거려. 그게 바로 뭐야? 그게 거의 조건만사 수준이야. 그것 때문에 이제 막 쌈질하고 막 그런 애도 있어. 그런데 그거의 대박 사건, 이게 실제 있었던 사건. 학교 다닐 때 맨날 건율이가 예를 들어서 우찬이 두드려 맞았다고 치자. 네가 가해자고 네가 피해자야. 알겠어? 이제 때는 바야흐로 이제 시간이 흘러서 맞아? 네가 등치가 더 커졌을 거야. 그런 다음에 네가 얘를 찾아갔어. 사과해요, 나한테 사과해요, 나한테 왜 이렇게 얘기한 거야? 얘가 내가 왜 사과하냐? 그렇게 하니까 얘가 빡이 친 거야. 때렸어. 그냥 때린 게 아니라 겁나 두드려 팼어. 근데 경찰이어가지고 삐뽀 구속. 그치? 구속당한 거 구속. 그래가지고 구속당해가지고 막 이제 징역 살게 생겼어. 돈도 없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친구들이 그걸 듣고 야 얘가 딴 게 아니라 학교 다닐 때 얘한테 거꾸로 오히려 당했다. 얘가 당했는데 지금 가가지고 사과라고 했는데 사과 안 하고 그냥 비아냥거린 거지. 뭣도 아닌 새끼가 어쩌고 비아냥거리니까 그게 빡쳐가지고 이제 한 대 두 대 때리다 보니까 이 지금까지 갔다. 탄원서를 어마무시하게 해서 판사가 판결을 냈는데 징역 4개월. 작은 거야 뭐. 굉장히 작은 거야. 원래 1년 이상 나올 건데. 알겠니? 그래가지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을 괴롭히는 친구들이 있으면은요, 무서울 거야. 나중에, 네 지금보다 나중에 내 등치보다 더 크게 돼가지고서 나중에 혹시 알아? 20살 이후부터 격투기 배워가지고 올지, 막 그렇게 와가지고서 이제 막 나를 언제 해코지할지 아무도 몰라. 오케이? 우찬아, 잘 살아야지. 괴롭히지 말고. 건유라, 그만 맞고 다녀. 알겠죠? 농담이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이런 것도 알아봤고요.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말초신경계라고 돼 있어.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온몸에 퍼져 있는 신경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말초신경계라고 합니다. 자, 이때 이 말초신경계 중에서 감각신경은 자극을 보냅니다. 그러나 운동신경은 명령을 보내요. 됐어? 근데 이 감각하고 운동이 전부 다 있어? 그게 바로 뭐에 해당되는 거야? 아까 얘기해 준 거 체성신경계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말입니다. 별표하세요.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때 이 자율신경이 뭐냐? 우리 몸 안에서 자율적으로 반응에 참여하는 거. 아니, 자율적으로 이 녀석이 알아서 우리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신경. 그게 바로 자율신경이에요. 자, 이때 이 자율신경은요. 밑줄 쳐. 내장기관에 연결되어 있는 애들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 대뇌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뭐라고? 대뇌. 그래서 알아서 내장기관의 운동을 조절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자율신경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 자율신경의 조절 중추는요. 그때 틀려요. 대뇌가 아니야. 주로 간뇌나 연수가 관여를 합니다. 자, 근데 잘 들어. 이때 내장기관을 작동시키는 신경 이름을 우리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라고 하거든. 잘 들어야 돼. 교감하고 부교감은 전부 감각신경이 아니라 운동신경이야. 뭐라고? 운동. 즉 반응만 하는 거야. 알겠니? 자,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겠죠. 내장기관의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거. 그게 교감. 됐어? 내장기관의 활동을 억제시키는 거. 활발하게 하지 마. 좀 쉬어. 그걸 부교감이라고 해. 자, 앞으로 외울 땐 이렇게 외워. 자, 예를 들어서 문준서가 학교를 딱 갔더니 같은 반 친구가 이러는 거야. 야, 준서야, 너 교감생이 오래. 왜? 몰라. 너 막 씩씩거리면 이 새끼 어디 갔어? 막 성이 찾던데? 너 놀래 안 놀래? 놀래죠? 놀래지? 어제 내가 데스노트에 우리 교감생이 이름 썼나? 그치? 하여튼 놀랄 거 아니야. 그리고 띠발띠발하고 갔더니 교감생이 선생님 저 부르셨다면서요? 하니까 아닌데? 나 안 불렀는데? 뭐야? 친구가 뻥친 거지. 맞아? 그러면 너 아까는 놀랬잖아. 지금 놀래 안 놀래? 안 놀래죠? 교감생이 부른 게 아니래. 그러니까 놀래 안 놀래? 안 놀래지. 자, 외웠지? 교감생이 부르면 뭐야? 놀래. 교감이 아니래. 아니 붙자 안 놀래겠죠?
그치? 맞잖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잘 들어. 우리가 놀랬을 때, 안 놀랬을 때. 안 놀랬을 때는 평상시. 놀랬을 때는 특수한 경우. 아! 지금 놀랬지? 그게 이거야. 알겠니? 자, 봐. 동공 확대. 야, 주로 놀란 경우가 언제냐? 길거리를 평화롭게 가고 있어. 부교감이야. 부교감. 근데 가다가 보니까 말도 안 되지만 오크 두 마리가, 그치? 하고 오고 있어. 도끼를 들고. 알겠냐? 아니면 오거가 오던지. 요새 판타지 소설을 맨날 읽다 보니까. 그 다음 머리가 두 개의 오크를 뭐라 하지? 아니야. 두 개의 오크 뭐라 하는데. 머리가 두 개인 그거 있어. 그거 있어. 몰라 이 새끼야. 까먹었어. 뭐. 아닌데. 머리가 두 개의 애가 있어. 머리 두 개. 더블 뭔데? 하여튼 뭐 드래곤도 나오고 고블린도 나오고 너 닮은 고블린 나오고, 그치? 너 달린 오크도 나오고. 됐어? 되니? 막 엘프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날 공격하려고 그래. 맞아? 상태창은 안 나와. 맞아?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놀래 안 놀래? 놀래겠지? 그치? 그럼 도망갈 거 아니야. 멋빠지게 도망갈 거 아니야. 그때 눈을 크게 뜹니다. 왜? 그래야지 위험이 나한테 얼만큼 멀어졌는지 가까워졌는지 그걸 확인하니까. 그치? 동공 커지고요. 호흡은 가빠라져. 왜? 이 자리를 빨리빨리 피해야 돼, 안 피해야 돼? 피해야 되죠. 에너지 빨리빨리 필요해, 많이 필요해, 조금 필요해. 많이. 호흡 운동 촉진. 심장 나대고 있지. 그치? 그 다음 소화 되겠니? 야, 소화에 쓸 에너지가 어디 있어? 맞아? 도망가는 데 쓸 에너지는 있어도 소화가 안 됩니다. 뭔 얘기인지 알아요? 됐어? 이게 바로 놀랬을 때야. 그래서 교감신경은요, 외워. 아예 뭐라고 외우시면 돼? 교감 선생님이 너 오래 씨발 좋댔다. 놀랬을 때. 그 다음 평상시 이 놀란 상태에서 막 도망가서 이제 고블린도 안 보이고, 그치? 오크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 됐어? 라이칸도 안 보이고. 맞냐? 그럼 어떻게 하겠니? 살았다. 그치? 맞아? 그때도 계속 동공과 호흡과 심장박동과 소화운동이 계속 유지될까요? 원상태로 돌아올까요? 원상태로 돌아오겠지. 원상태로 축소, 호흡운동 억제, 심장박동 억제, 소화운동 촉진. 맞아?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다가 평상시 이 상태가 됐다가 또 놀래면 다시 이쪽으로 확 바뀌지. 자,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재밌습니다. 어느 한쪽이 올라가면 반대쪽은 줄어. 그 다음 반대쪽이 다시 올라가면 반대쪽은 또 줄어. 알겠니? 그래서 교감은 부교감으로 잡는 거고 부교감은 교감으로 잡아요. 알겠니? 됐어? 이런 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 서로 반대로 적용한다라고 하는 걸 기량작용이라고 합니다. 무슨 작용? 기량작용. 이걸 그래서 기량적으로 작용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기량적으로 무슨 뜻이다? 서로 반대로 적용한다. 알겠니? 이거 외울 때 뭐라고 하라고? 놀랬다. 이거는 안 놀랬다 평상시. 됐죠? 자, 오른쪽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볼게요. 교감과 부교감은 같은 내장기관에 분포하여 밑줄 쳐 서로 반대로 작용. 이걸 아까 뭐라고 한다겠지? 이거 뭐라고 한다겠지? 기량. 그 다음 교감신경은요, 긴장하거나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 몸에 대처하기에 알맞은 상태를 만들어. 즉 토끼인데 최적화되어 있지. 맞죠? 그 다음 부교감신경은 이를 원래의 안정된 상태로 돌아온다. 평상시가 바로 부교감이고 위급한 상황이면 교감으로 바뀌어요. 그래야지 우리 생명보호에 생명 유지 활동하는데 생명보호에 유리해요, 불리해요? 유리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갑시다. 자, 1번입니다. 자, 1번 보시면요, 신경계를 구성하는 뉴런, 신경세포인 뉴런의 구조와 기능을 한번 알아보자라는 문제죠. 자, 일단 A, B, C 한번 볼게요. 자, 제일 먼저 A부터. 자, A가 뭐니? 신경세포체예요. B는 뭐야? 가지돌기요. C는 뭐야? 축삭돌기요. 이 전체를 축삭돌기라 하는 거고 요 끝부분만 얘기하면 축삭돌기 말단 이렇게 부릅니다. 됐죠? 알아두시고. 자, 시작할게. 다른 뉴런이나 기관으로 자극을 전달한다 라고 돼 있어. 다른 뉴런이나 기관으로 자극 전달 보내는 건 C죠. 핵과 세포질이 있어. 여러 가지 생명활동 A. 다른 뉴런이나 감각기관에서 전달된 자극을 받기만 합니다. B죠. 자, 그 다음 2, 3번이라고 돼 있어요. 세 종류의 뉴런이 연결된 모습이다. 뉴런은 하는 역할 또 연결 부위에 따라 이름이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감각 뉴런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감각 뉴런이고, 이 감각 뉴런이 모이면 감각신경. 그래서 그 다음 가운데 있는 거 무조건 연합신경, 연합 뉴런이고, 연합 뉴런이 모이면 연합신경. 그 다음 C 반응기관 운동기관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운동 뉴런. 그 다음 운동 뉴런이 모이면 운동신경. 됐어? 그 다음 요 녀석들이 나중에 뭘 만들어? 중추신경계. 그 다음 얘네들이 모여서 뭘 만들어? 나중에 말초신경계. 이렇게 만들죠. 됐습니까? 자, 1번 연합 뉴런의 명령을 보내는 거라고 했어. D죠. 전달받은 자극을 느끼고 판단하여 적절한 명령 내린다. B.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연합 뉴런으로 전달되는 거. A죠. A는 자극 보내기, C는 명령 보내기. 됐죠? 자, A하고 C에서 자극이 전달되는 방향성이 있죠. 요것만 보시면 되지. 가, 신, 축이니까 자극은 A, B, C야. 이거 틀리면 나가 죽어야 돼. 됐죠? 4번입니다. 자, 여긴 그림 빼면 시체라고 했어. 나중에 시험 대비 들어가면 이런 그림 딱 놓고 A 뭐니 B 뭐니 다 싹 다 물어봐요. 자, 지금부터 볼게. 자, 일단 큰 뇌부터 한번 보자. 자, A를 우리가 뭐라고 하니? 대뇌라고 합니다. 대뇌면서 외워라. B를 뭐라고 하고 C를 뭐라고 하느냐? C가 가운데 있는 거야. 이게 중간. 됐어? B가 사이 간자를 써서 간내고, 동글동글 이걸 우리가 손해라. 이거 안 외우면 손해야. 그 다음 D를 척수라고 하고, 에이 잘못 썼어. 연수라고 하고, 연수 다음 모가지 부분부터는 척수라고 불러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하는 역할을 한번 볼게요. 자, 기억, 학습 등 정신활동 담당하는 거 A죠. 심장박동, 호흡운동 연수입니다. D죠. 이런 것도 모르면 D지는 거죠. 눈깔이라고 했으니까 중간내 C입니다. 근육운동 조절과 몸의 균형 유지라고 했으니까 손해. 이거 안 해보면 손해야. 체온, 체약의 농도 등 일정히 유지, 항상성 유지. 간내죠. 사이간자 B. 자, 얘들아, 혹시나 우연히 어쩌다 실수로 우리가 의학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요, 의사들이 의식 잃은 환자가 딱 오게 되면 하는 짓거리가 3가지가 있어요. 그게 다 뇌가 이상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작업이야. 첫 번째, 눈깔 뒤집어 까지. 그 다음 뭔가를 딱 꺼내가지고 또 꼭 라이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빛이 많아지니까 동공이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작아져야 되죠. 그치? 뭐 확인하는 거야? 이거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중간 뇌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뭐 하죠? 심장이 뛰는지 안 뛰는지. 그치? 맞잖아. 심장 뛰는지 안 뛰는지. 심장박동은 뭐가 관련돼 있어? 심장박동 뭐가 관련돼 있어? 연수. 됐어? 되니? 설마 심장박동 뛰는지 안 뛰는지를 왼쪽 가슴에 손을 올릴까? 의사들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성희롱이 돼버려요. 알겠어? 그래서 왼쪽 가슴에 손 올리지 않습니다. 내가 내 거 만지는 거 아무도 뭐라고 안 해. 남이 내 거 만지면 그건 뭐라고 할 수 있어. 그치? 남자들은 고마워야 할 수도 있고, 여자들은 어디 만져!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너 고맙니? 너 고마워? 고마워. 난 남자가 내 가슴 만지는 게 싫은데. 그치? 자, 아무튼 그래요. 고마울 것 같은데? 그러지 마. 남자가 남자 좋아하는 건 난 자연의 이치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 그러면 어떻게 할 거 아니야? 그치, 맥박제요. 설마 오른손을 주시오. 의사 선생님, 이러니? 한의원도 아니고 어떻게 할 것 같아? 여기 만져, 여기. 경동맥이. 여기 만지거든. 근데 문제가 있어. 이거 잘 봐. 이게 실제 병원에서 가르치는 거거든. 경동맥 만질 때 이렇게 하지 않아. 뒤에서 보면 뭐처럼 보여? 키스하는 것처럼 보여. 알겠니? 그래서 반드시 고개 돌리라고. 오케이? 이거 조심해야 돼. 잘못하면 오해받아. 오해를. 뭘 만져. 살아있어. 걱정 마. 됐어? 그 다음 마지막! 체온 조절합니다. 체온을 잽니다. 체온은 뭘? 간내죠. 요 3가지가 이상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확인하는 거야. 알겠냐?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짓거리가 이거야. 그런 다음에 의식을 깨. 그러면 대뇌 이상 없지. 그치? 의식 안 깨. 대뇌 고장 났다는 얘기죠. 그 다음 똑바로 못 걸어. 그럼 평형 감각기관이 손상돼서 소뇌가 이상이 있던지 아니 귀때기에 이상이 있던지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는 거야. 오케이? 이때 이 3가지는 굉장히 중요하잖아. 맞아? 뇌간이라고 불러요. 간뇌 거꾸로 뇌간. 알겠니? 이게 속에 있는 뇌야. 속에 있는 뇌. 알겠어? 그렇게 확인하는 거야. 5번.
척수는 말초신경계에 속한다? 라고 돼 있어. 아닌데요. 중추인데요. 비서야. 부교감 신경은 심장박동을 촉진한다? 교감이죠. 교감이 아니래. 괜찮죠? 자, 그 다음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돼 있어. 맞아요. 자율신경은 대뇌 명령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내장기관들은요, 내 맘대로 조절이 불가능해. 됐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만 맞습니다. 넘겨. 자, 이제 자극에 따른 반응의 경로라고 나와요. 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인 의식적 반응. 의식적 반응은 대뇌를 거쳐서 반응이 이 자극엔 이렇게 반응해야지 라고 나오는 거를 우리가 바로 뭐라고 해? 의식적 반응이라고 하는 거고, 무조건 반사라고 나와 있어. 이 무조건 반사라고 하는 것은 대뇌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자극이 빠르게 전달됩니다. 빠르게 전달되면 빠르게 반응해서 우리 몸이 위급한 상황에서 빠른 대처가 가능해서 생명보호에 유리해 불리해요. 유리해요. 알겠니?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해? 이건 자극 반응까지 반응에 걸리는 시간이 긴 거. 이건 짧은 거야. 생명보호에 유리한 거는 오른쪽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대뇌의 판단 과정을 거쳐 밑줄 쳐. 그렇기 때문에 이 의식적 반응이 일어날 때 자극에서 반응까지 반응 시간이 어떻게 나올까? 크게 나와. 그럼 대뇌에서 판단 과정이 복잡할수록 반응이 나타나는 시간이 더 걸린대요. 자, 제일 대표적인 게 뭘 것 같아? 겁나 어려운 수학 문제. 자극은 자꾸 들어오지. 자극 들어오는데 반응이 없잖아. 몰라? 아니야. 야, 자극은 있잖아. 문제는 읽잖아. 일단 읽잖아. 자극 들어와. 근데 반응이 안 나와. 그 얼굴 하나 그리고 뭐 이러지. 그치? 맞잖아. 그거야. 니네 몰라서 그렇지. 나중에 혹시나 우연히 어쩌다 실수로 대학을 가게 돼서 겁나 어려운 문제. 참고적으로 겁나 어려운 문제들은 보통 이공계 문제지. 문돌이들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알겠어? 진짜 수학 문제 푸는데 더럽게 어렵다고 치자. 나 3일 동안 한 문제 푼 적도 있어. 3일 동안. 안 풀려. 풀다가 안 풀리니까 밖에 나가서 광합성 적용하고 있는 거야. 이봐, 이거 풀어서 뭐해? 이러면서. 그런데 갑자기 이러다가 뭔가 생각이 나가지고 또 들어가. 막 뛰어가지고 또 풀어. 안 풀려. 아씨,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막 또 진짜 한 문제 안 푸는 거야. 한 문제. 3일 동안. 돌아버린다. 근데 그러다가 이 생각 저 생각 모든 생각 다 해봤는데 갑자기 딱 풀리잖아? 겁나 기분 좋아요. 근데 그 기분이 그 쾌락의 지수 중에서 넘버 원은 마약이에요. 우리는 결코 네버 겪으면 안 돼. 알겠어? 선생님이 얘기하는 이런 쾌락 있지. 지식적 이런 쾌락 있지. 이게 뭐보다 높은 줄 알아? 뭐보다 높으냐면 내가 짝사랑한 연인한테 고백을 했는데 그 사람이 오케이 했어. 오케이. 저랑 사귀어 주실래요? 했더니 좋아요. 그치? 그거보다 더 높아. 알겠니? 됐어? 준서야. 여자 안 사귀어도 되겠지. 그쵸? 맞잖아. 지식적 깨달음이 여자한테 고백해가지고서 인정받는 것보다 훨씬 높다니까. 도파민 뿜뿜이야. 알겠죠? 혼자 살아. 알겠죠? 연구하면서. 뭐라고? 됐니? 자, 이게 바로 뭐다? 반응 시간이 긴 거 의식 반응. 주전자를 들고 컵에 물을 따른다라고 돼 있어. 보고 컵이 비었네? 따라줘야지. 이제 이것들은 나중에 여러분이 20살이 넘게 되면, 그치? 친구 자네 봤더니 술잔이 비었어? 그럼 따라줄 거 아니야. 맞아? 그거 알아? 그거 알아? 만약에 내 앞자리에 있는 사람이 술잔이 비어 있는데 내가 안 따라줬다. 3년 동안 재수 없는 거. 3년 동안 모술인 거. 그런 말들이 있어요. 얼른 따라줘야지. 자, 그거 의식적 반응이지. 야, 술잔 비면 알아서 몸이 가냐? 무의식적 반응 아니에요. 손이 시린 것을 느끼면 알아서 장갑이 날아라 이러니 아이언맨이야? 아니잖아. 그래서 장갑 어딨나? 장갑 여기 있네. 끼인다. 아니면 장갑이 없으면 주머니에 손을 넣는다. 아니면 호호 분다. 이거 다 의식적 반응이죠. 날아오는 공을 보고 야구 방망이 휘두른다. 그쵸? 공만 날아오면 알아서 방망이 휘두르냐? 말도 안 되죠. 그 다음 니네 빨간불 건너면 안 돼. 파란불 건너도 돼. 맞아? 이것도 전부 뭐야? 의식적 반응이죠. 맞니? 건드라! 쳐다보는 거 의식적 반응이죠. 그치?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요 반응에 대한 경로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세요. 자, 일단 빛 정보가 눈깔, 시각신경을 통해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대뇌로 갔죠.
그 다음 요 대뇌로 갔는데 재밌는 거 시각신경은 대뇌하고 가까워요 멀어요? 가깝지. 척수 거쳤어 안 거쳤어? 안 거쳤어. 그 다음 이제 대뇌에서 컵에 물을 따라줘 라고 해서 명령을 보내면 팔에 명령을 보내야 되잖아. 팔은 몸에 있는 거니까 척수를 지나야 되지. 그 척수를 따라서 척수에 연결된 팔의 운동신경에 의해서 팔 근육을 움직여 물을 따라주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반응이 시작부터 끝까지 경로가 길어요 짧아요? 길어. 깁니다. 길다니까요. 오케이? 자 이제 오른쪽 볼게요. 무조건 반사 별표. 얘는 반응 시간이 짧아요. 뭐라고? 반응 시간이 짧아. 그럼 반응 시간이 짧기 때문에 생명을 보호하는데 유리하다 불리하다? 유리합니다. 매우 매우 유리해. 우리 몸이 이머전시야. 그치? 빨리빨리 일어나요. 자 그래서 밑줄 친다. 대뇌 판단 과정을 거치지 않아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무의식 반응을 무조건 반사라고 하고 그러면 대뇌가 아니라 다른 뇌가 관여한다고 했으니까 척수냐 연수냐 중간냐에 따라 척수반사 연수반사 중간뇌 반사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우리 이미 알고 있던 거 아까 그림 그려줬지. 한 번 더 그릴게요. 자 얼굴에서 일어나면 뭐라고 했어? 연수. 몸에서 일어나면 척수. 봐봐. 아 뜨거 아 따거 무릎 반사. 됐죠? 몸에서 일어나죠. 재채기 딸꾹질 침불비 사례 눈물 콧물 기침 하품 얼굴 연수. 맞죠? 쉽지? 되니? 근데 중간뇌 반사는 뭐냐? 아까 얘기했던 건 동공반사. 빛 치면 알아서 동공이 작아지는 거. 바로 작아지고 빛이 없어지면 다시 동공 커지고. 되니? 이렇게 해서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시험 문제 뭐가 잘 나올까? 구분하는 거. 자 그러면 볼게요. 뜨거운 주전자에 손이 닿았습니다. 그럼 자극을 해봐. 이거 뜨겁나 안 뜨겁나 하기 위해서 톡톡톡 톡 이렇게 해요. 맞아? 그러면 아 뜨거워라는 자극이 갔을 때 원래 원칙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잘 봐. 뜨거운 자극이 온점 위에서 느껴져. 그러면 이게 척수를 거쳐 어디로 가지? 대뇌까지 쫙 가지. 대뇌에서 뜨거운 정보를 받았네. 손을 계속 유지해야 되나 뛰어야 되나? 그치? 아 어떡하지? 아 어떡하지? 에이 그래 뛰어 하고 있으면 내 손은 이미 수육이 돼버렸지. 뭔 얘기인지 알아? 됐어? 근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 아 뜨거! 손 나도 모르게 뛰지. 이게 이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척수가 야 이머전시네. 이머전시니까 반응 먼저 해. 그치? 반응하고 후 보고. 알겠니? 이거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이거하고 똑같아. 우리 휴전선 있지. 휴전선에 북한군이 쳐들어와요. 총을 막 쏘고 있어. 자 우리는 그러면 대응 사격을 빨리빨리 해야 돼? 한참 있다 해야 돼? 빨리빨리 해야 되죠. 근데 그걸 만약에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알아? 선 조치 후 보고거든. 선 보고 후 조치를 하면 전화를 하겠죠. 그치? 전화를 할 거야. 내가 병사니까 중대장님 쏠까요 말까요? 저기 쏘는데요. 야 잠깐 기다려봐. 내가 물어볼게. 그럼 또 위에다 물어보겠지. 대대장님 쏠까요 말까요? 야 기다려봐. 내가 장군님한테 물어볼게. 장군님이 또 전화하겠죠. 야 장군님 쏠까요 말까요? 야 기다려봐. 참모총장한테 물어볼게. 참모총장 쏠까요 말까요? 야 기다려봐. 대통령한테 물어볼게. 대통령 쏠까요 말까요? 쏴 하면 나 뒤져 있지. 맞아? 그치? 그래서 실제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먼저 조치 후 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알겠니? 됐어? 요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봐. 자극이 감각기관에서 감각신경을 통해서 뇌로 갈 때 척수가 위험해. 그러니까 먼저 반응해. 뛰어라. 자 이제 오른쪽 반응 경로 비교라고 돼 있어. 오늘 여기까지 할 겁니다. 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별표. 자 F는 시각신경이에요. 뭐라고? 시각신경. 자 일단 볼게요. 자 앞정을 밟았을 때 밑줄. 앞면 이거 의식적 반응입니까? 아니죠. 아따거지. 일단 그거부터 척수반사야. 그래서 일단 앞정을 밟았으니까 발바닥에 있는 통각이 자극을 받은 후 A에서 위로 올라가요? 아니요. 이머전시지. 그래서 바로 G. 그다음 E가 돼. 그래서 악애가 나와. 됐어? 자 그다음 두 번째. 공을 보고 원하는 방향 밑줄. 공을 보고 원하는 방향. 그럼 이건 뭐야? 의식적이죠. 맞죠? 공을 봐야 되니까 일단 F부터. C에서 그치? 야 공이다. 그 다음 내가 어느 쪽으로 찰까라는 거를 생각한 후 그래 저쪽으로 찰 거야 라고 하니까 어디로 내려와? D로 내려와서 E가 돼서 반응기관이죠.
됐어?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눈을 감고 시각은 관계가 있어 없어? 없죠. 눈을 감았잖아. 더듬어서라고 했어. 그치? 더듬으니까 뭐와 관련돼 있어? 피부 감각. 이건 조심해. 시각 아니에요. 피부 감각이니까 F가 아니라 여기 있는 감각기관. 요거 피부다. 더듬으니까 A라는 정보가. 그치? 더듬더듬하다 하면 우리 몰체의 모양이 머릿속에 떠오르지. 떠오르는 거하고 맞춰보는 거지. B로 올라가서 C에서 맞춰봐. 스위치 모양하고 내가 알고 있는 스위치 모양인지 아닌지 맞춰봤더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그때 뭐야? 누르다. F. 아니 F가 아니라 C에서 D. 그 다음 E. 그럼 누른다. 그쵸?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됐니? 그래서 봤더니 이거 뭐야? 무조건. 의식적. 의식적이 일반적인 무조건 만사보다 반응 경로가 길어야 짧아요? 길다라는 걸 알 수 있지. 이것도 의식이에요. 됐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내용입니다. 수고했어요.